네, 안녕하세요. 쿤텍의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국방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공급망 보안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왜 공급망 보안 자체가 취약한지 그리고 국제 표준적인 동향이라든지 해외 동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이런 어떤 국방이라든지 특정 시장에 대한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릴 때는 해당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나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기반을 가지고 이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 저희 국방 쪽에서는 현재 이러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TF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드래프트가 나와 있고 곧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국방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러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급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소프트웨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빌드되고 배포된 이후에 고객 손에 넘어가고 그리고 유지보수되는 전체적인 SLDC 전반에 대한 내용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보안 쪽 관련된 공격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0년도 초반이나 90년대 후반쯤부터 시작됐을 때는 멀웨어를 이용한 공격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서트를 탈취하는 형태, 크리덴셜을 탈취하는 형태의 또 공격이 많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랜섬웨어로 넘어온 그런 형태로 지금 보안에 대한 공격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공급망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진행됐던 이러한 모든 다양한 공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공격으로 들어오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전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되고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빌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들어와 가지고 간섭해서 변조하는 형태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위협은 거의 이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외부 개발 협력 업체라든지 서드파티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침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주 불명예스럽게도 서드파티 어택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의 애니사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는 저런 이제 가이드 같은 것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 국방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원격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VPN을 뚫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VPN 2개의 제품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똑같은 공격을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공격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윈드는 아주 유명한 사례니까 아마 대부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솔라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배포하는 패치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이미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패치받는다라는 개념 안에서 이미 공격적인 멀웨어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실제 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급망 보안에 대한 공격이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랜섬웨어 공격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망 보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랜섬웨어로 공격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공급망 안에 있는 공격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제 공급망 공격에 대한 그 사례로 같이 올라와 있었죠. 이렇게 공급망 보안에 대한 내용들이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대응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공급망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급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정도로 복잡할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내용들이 공급망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제품을 빌드하고 개발해서 보내고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서드파티에 대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솔라윈드 사례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런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취약성을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이제 역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국방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전체 100%의 코드를 다 개발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외주 개발을 많이 주시고 협력업체의 코드를 가지고도 같이 많이 진행을 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티어 1 이외에 티어 2 이상으로 보게 되면 중견기업 이상에 대한 큰 기업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형태의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내부 보안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성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 저희가 신뢰성 시험이라는 부분들, 무기체계 같은 경우는 국방의 무기체계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신뢰성 시험이나 아니면 보안성 시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조차도 처음에 오픈이 돼서 각 업체들에게 배포됐을 때 사실 티어 2 이상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검증에 대한 노력과 툴에 대한 투자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망 공격, 보안에 대한 내용도 처리하기에는 사실은 아직은 그닥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글로벌은 이런 공급망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 이제 스페로우에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나와 있었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4절에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대한 강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만큼 지금 공급망 보안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취약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안에 이제 내용을 살짝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미 알려지거나 혹은 잠재적인 취약점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도구나 동등한 프로세스를 채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프로세스가 이미 잡혀 있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적인 국방이라든지 기관 쪽에서는 해당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키면서 개발을 해서 공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무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수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 쪽에서 저희 국내 국방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TF를 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나 아니면 툴 그리고 서비스들의 출처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S보험을 관리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오늘 앞서서 발표들도 보게 되면 또 뒤쪽에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S보험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체 글로벌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80% 이상 정도가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는 S보험을 관리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는 거의 S보험에 대한 관리가 거의 주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미국 국내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개발 반복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마이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에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트러스트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S보험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 단계부터
배포되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S보험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전국은 또 다른 기관 두 군데와 함께 해서 지금 이제 개발자들에게 공급망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서 개발자들용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이 활동에서도 S보험에 대한 작성과 검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릴리즈하는 쪽에서도 보게 되면 S보험을 생성해서 관리하고 같이 배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보안은 서드파티 쪽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S보험에 대해서 체킹하고 밸리데이션 하라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보험을 밸리데이션을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이런 부분에 우리 무기체계 개발 쪽으로 넘어올 때 S보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문서 베이스로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문서만의 검증을 가지고 충분할 것이냐라는 내용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 문서에는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컴포넌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이너리 베이스로 한번 검증해 보는 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노란색으로 쳐진 부분에 대한 부분에 좀 같이 내용이 정리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보험은 앞에서 너무 잘 스페로에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방 공급망에 대한 이제 보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방에서는 이미 분리된 폐쇄망에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 각 폐쇄망 안에서 뭐 스페로우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시큐어 코딩 룰에 대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성이나 신뢰성 검사를 수행하는 형태로도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S보험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고 컴플라이언스가 나오게 되면 해당 컴플라이언스를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해당 내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도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픈소스는 실제로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사람이 S보험을 만들어서 배포하진 않거든요. 일단 오픈소스는 배포되고 여러 가지 CW라든지 아니면은 니스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하고 발견을 했을 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올려놓는 거지, 실제로 S보험에 대해서는 이런 오픈소스를 배포하는 쪽에서는 같이 배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쓰실 때도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에 대한 식별을 하고 S보험에 대한 확인을 하는 형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고, 서드파티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보통 실행 파일이나 바이너리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실제 바이너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S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는 업체들과 아니면 우리 자체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좀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쿤텍은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단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OT 환경 내부에서도 보안을 체킹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각의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소프트웨어 유입되는 형태의 영역에 대해서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에 맞춰서 적절한 위치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시면 국방 소프트웨어도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아주 크게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